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2023년 12월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정들이 좀 바쁘게 밀리다 보니까 구매 가이드가 생각보다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할인 특가 기간들이 좀 많이 끝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내년에도 또 할인 행사로 해서 출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영상 지금 찍어서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게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게임은 수상한 생선들입니다. 이 게임 지금 영상 찍는 가장 최근 기준에 즐겨보기로 저희가 이제 4인 팟으로 올렸는데, 게임이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좀 단체로 6인에서 7인 정도 즐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파티 게임이에요. 입으로 하는 그런 블러핑류 파티 게임인데, 굉장히 재밌는 게 물고기 중에 파란색 물고기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빨간색 물고기고, 술래라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술래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물고기 카드를 나눠봤는데, 그 중에 한 장 있는 파란색 물고기를 받은 사람은 정답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빨간색 물고기를 받은 사람들은 가짜를 말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4명 모두가 정답을 보긴 봅니다. 술래가 질문을 읽으면 이 뒷면에 이렇게 정답이 써 있어요. 그럼 이 정답을 모두가 보고, 파란색 물고기는 정답을 그대로 말해야 되지만 너무 뻔뻔하게 또 정답을 말하면 들키니까 약간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정답을 말해야 되고, 나머지 빨간색 물고기들은 저것을 나는 진짜인 것처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만 그래도 그럴싸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이제 술래가 이 중에서 하나씩 찾는 건데요. 술래가 빨간색을 찾을 때마다 술래는 점수를 먹습니다. 1점씩 먹고, 만약 찾는 도중에라도 파란색을 실수로 뽑으면 지금까지 먹었던 점수가 다 날아가고요. 혹은 빨간색을 다 찾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파란색 물고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너스로 1점을 먹어서 이 점수를 기록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런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 물고기는 내가 마지막에만 안 걸리면 돼요. 그러니까 술래가 어떻게든지 나를 뽑으면 1점을 먹고, 이 빨간색 물고기들은 자기를 안 뽑게, 그러니까 정답인 것처럼 말을 해서 술래가 이 친구는 파란색 물고기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뽑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놔두면,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으면 그 사람 1점을 먹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라운드를 진행해서 자신의 차례가 2번 돌면 게임이 끝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기록해서 이제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긴 한데, 그러니까 술래는 아무래도 먹을 수 있는 점수가 굉장히 한 번에 많긴 하지만, 이렇게 맞추다가 계속 도전을 하다가 내가 한 2개 맞췄어요. 여기서 뭐 인사하기 소타기 맞춰서 2점을 먹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스톱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더 뽑고 싶어서 도전을 하다가 파란색을 도중에 뽑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먹었던 점수가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술래는 하이 리스크, 약간 하이 리턴이 있고, 나머지들은 소소하게 내 역할 잘하면 이제 1점씩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죠. 이게 말로 설명하기에는 또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떤 느낌의 게임인지는 저희 영상 한번 보시면은 4명으로 즐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매력이 담긴 게임인지 한번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오잉크의 주문이 너무 많아 카페입니다. 이 게임도 이제 파티스러운 게임인데, 이거는 협력 게임입니다. 2인에서 6인까지 즐길 수 있는 협력 게임인데, 여기 저희 이제 이 신작 속에 앞으로 소개할 덤블속까지 한번 담아서 요거 보시면은 간단한 게임 소개라든지 플레이 맛까지 첨부를 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간략하게 이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에서 말로 설명을 드린다면, 요거는 기억력 게임입니다. 이렇게 레벨이 1에서 7까지 있는데요. 인원수 곱한 만큼 카드를 뽑아요, 레벨에서. 그러니까 4명이서 이렇게 즐긴다고 하면은 1레벨은 4장을 뽑고 2레벨은 8장을 뽑겠죠. 주문 카드를 랜덤으로 뽑아서, 이것도 이제 마스터라고 해서 한 사람이 그 주문을 다 읽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4명인 경우는 4장을 읽겠죠? 그래서 4장을 읽고 그 4장을 섞어서 인원수만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벨만큼 내가 카드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카드를 읽는데, 4인인 경우는 2레벨이니까 8장을 받아서 이렇게 읽어요.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카페라떼, 가토 쇼콜라 막 8장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서 인원수만큼 나눠 가지면 레벨 1이니까 2장씩 나눠 갔겠죠. 그럼 왼쪽 플레이부터 그 주문을 읽는데, 내 손에 있는 카드 말고 다른 매니저들 손에 있을 법한 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말하면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음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앞에 내려놓고, 만약 다 없는 경우면 이제 내 그 기회칩이 뒤집어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순서가 돌아서 매니저에 있는 카드를 다 내려놓게 되면 성공을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의 매니저 손에 카드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인원수에 따라서 4인 기준으로는 2명만 내려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마스터를 포함해서도 2명 플레이의 손패를 다 떨궈내면은 이제 미션을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섞어서 레벨 3, 4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굉장히 게임이 재밌어요. 몰입감도 있고, 아무래도 기억력 게임이고 협력 게임이다 보니까 내가 그 구멍이 안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고, 주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같은 주문도 여러 개 있긴 하지만 나오는 순서가 이제 저마다 섞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카드를 읽을 때 내가 말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셔플을 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8장 뽑은 그대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빼고 카페라떼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게 좀 굉장히 빡 집중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그리고 이 특수 카드라는 게 있어서 자신의 차례 한 번씩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션을 실패해서 점어칩이 뒤집어진 경우면은 이제 그 뭐랄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매니저 손에 뭐가 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내 손에 있는 카드는 들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 능력을 안 썼다면은 나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레벨에 성공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건데, 5단계까지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한 1, 2는 그래도 가는데 3, 4, 5 고비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게임 한번 제대로 즐겨보시면 그 맛을 알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상 주문이 너무 많아 카페였고요. 이건 지금 1월 3일까지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000원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파티게임, 기억력 게임 좋아하시면 꼭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게임은 For the Win입니다. FF, 우리 프리드만 프리제 형님의 카드 게임인데요. 요게 지금 아마 할인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페이지가 9,900원으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 들어가셨는데 이 가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주세요. 자, 이거는 트릭 테이킹 카드 게임인데요. 트릭 테이킹 같은 카드 게임입니다. 카드를 서로 돌아가면서 손패를 터는 게임인데 1에서 60까지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쓰이는 카드 숫자가 다르고요. 그만큼 서로 똑같이 패를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내려놓는 기준이 재밌는 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버린 더미 카드 숫자보다 높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에 18이 있으면 내가 높은 수가 있다. 그럼 23을 내면 되고, 만약 이 기준 숫자보다 높은 게 없어요. 혹은 내가 내기 싫어. 그런 경우에는 이 놓인 더미 카드 맨 위에 기준보다 낮은 숫자를 내 앞에다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보조 카드라고 해서 빼놓게 되고, 그리고 버린 카드 더미 중에 내가 다 펼쳐서 원하는 카드를 손으로 하나 가져와요. 그리고 버린 카드가 다시 뒤집어져서 다시 0부터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버린 카드 더미보다 낮은 수를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낼 때 내면서 내가 기존에 아까 말한 2번째 방법으로 밑에 보조 카드들을 쌓아놨잖아요. 이 카드들을 더해서 기존 숫자보다 높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에서는 17이 기준인데, 지금 뭐 16, 19는 놔두고 16, 11을 2장을 섞으면 17, 19가 되는 거잖아요, 합쳐서. 그러니까 보조 카드는 여러 장을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섞어가지고 놓으면은, 대신 이 경우에는 이 더미가 뒤집어지고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숫자가 냈던 카드로 맞춰지니까 숫자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돌아가는데 이 3가지 방식으로 계속 돌면 돼요. 그래서 손패가 하나 남을 때까지 진행을 하는데, 재밌는 건 손패가 남았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손패를 한 장이라도 누군가가 남으면 종료가 되는데, 이 한 장 남은 카드의 숫자가 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카드가 아무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손패를 낼 때 점점 클라이밍 느낌이다 보니까 높은 숫자 카드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카드를 아껴 놓다가 내가 끝나게 되면 그 높은 수만큼 점수고요. 여러 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높은 수에서 나머지 숫자를 뺀 만큼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굉장히, 물론 한 장 남는 게 유리하겠죠. 내가 손패를 털어서 남기는 게 유리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뭐 높은 수랑 아주 낮은 수를 갖고 있으면은 2장이나 3장이어도 한 장 남긴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먹을 수 있다. 또 이런 장점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인원수만큼 이렇게 라운드를 진행해서 점수를 누적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머리가 진짜 좋아요, 이 형. 굉장히 심플한 60장의 카드로 만든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낼 거냐 아니면 놓고 뺄 거냐, 높은 숫자를 가져올 거냐, 네 부스트 카드를 언제 쓸 거냐의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 굉장히 영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카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이 포드 윈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자, 다음 게임은 두둥 붓입니다. 붓은 현재 지금 보드홀릭 N 스토어에서 38% 할인으로 22,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우선 고양이 너무 귀엽죠? 이렇게 보드 라이브에서 룰 영상도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멘사 셀렉트가 선정된 게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게임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냥 삽목, 오목 아시죠? 삽목 기반의 게임입니다. 게임판을 보시면 이렇게 소재, 그 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게임에 펠트 천으로. 그러니까 쿠셔닝으로 되어 있는 그 천 위에다가 고양이 말을 서로 올려놓으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아기 고양이 말로 시작을 해요. 아기 고양이 말로 올려놓고 해서 삽목을 만들면 되는데, 그냥 삽목이면은 이게 너무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붓의 특징이 뭐냐면 꾹꾹이라고 해서 고양이를 놓으면은 그 주변 고양이들이 한 칸씩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회색 고양이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은 이 고양이 자기 고양이까지 포함해서 다
다 한 칸씩 밀리게 되고, 심지어 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고양이는 다시 플레이어 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터랙션이 제법 있는 삽목인 거죠. 그리고 삽목이 이렇게 되면은 이 삽목이 된 아기 고양이들은 어른 고양이로 바뀌게 됩니다. 삽목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기 고양이 삽목이 되면 어른 고양이로 성장하고, 이 어른 고양이로 다시 한번 또 삽목을 만들어야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삽목을 2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른 고양이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른 고양이 역시 들어왔을 때 꾹꾹이를 통해서 다른 말들이 밀어내긴 하지만, 반대로 어른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가 들어왔을 때는 밀리지가 않아요. 이게 또 중요한 점이고, 그리고 다른 고양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밀리는, 그 고양이가 밀리는 뒤편에 바로 다른 고양이가 있어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삽목은 심플한 삽목인데 어른 고양이를 만들어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 한 가지 더, 밀려나는 요소 때문에 밀어서 상대가 삽목이 될 것 같은 경우는 뭐 흐트러뜨리게 하고, 내 거 말은 밀려도 뭔가 안 밀려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밀려나게끔 유도해서 내 삽목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는, 진짜 말 그대로 멘사 셀렉트에 선정될 법한 그런 게임이다. 2명이서 즐기고 인터랙션이지만 보기에는 또 힐링 게임 같고, 하지만 게임은 또 빡게임이고 그런 약간 양면의 그런 여기 있네, 이렇게 실제 펠트천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실제 이렇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예쁜 게임이네 하고 접근하지만, 게임할 때 좀 열이 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어른 고양이를 어떻게 만들어서 나만의 어른 고양이 삽목을 만들 건지 전략을 짜야 되는 붐이었습니다. 그런 커플 게임류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다음 게임 넘어볼게요. 두둥. 다음 게임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주문이 너무 많아 카페와 같이 라인으로 출시된 오잉크의 게임이죠. 덤블속입니다. 그런데 덤블속이 기존에도 출시가 됐었어요. 기존에 출시됐던 게임인데 이건 신판으로 다시 출시가 됐는데, 그 신판의 차이가 뭐냐면 이게 플라스틱 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덤블속 기준판은 이게 종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러핑 게임이고, 이게 비공개 정보들로 진행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표시목이라고 하죠. 종이가 살짝 휘어진다고, 기스가 나면은 티가 나는 요소 때문에 그게 또 굉장히 게임을 하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리플레이성이 좀 아쉽고 다시 또 새로운 게임을 사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점을 보완해서 플라스틱 버전으로 출시가 됐어요. 이건 진짜 너무 손맛도 좋고요. 그래서 게임은 어떻게 즐기는 게임이냐면, 원래 이렇게 종이였어요. 원래 종이. 이것도 토큰도 종이칩이었고, 근데 탐정칩이라든지 범인칩들도 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서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인원수도 원래 3명에서 4명까지만 있는데 2에서 5인까지 할 수 있게끔 돼서 2인 룰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룰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맞추면은 이걸 가져와서 이 점수였는데, 그냥 이거를 점수화하지 않고 맞추면은 탐정칩을 버리면서 탐정칩을 다 떨구고, 결국은 이 뭐라 그래야 돼, 거짓말칩이라고 하죠. 이 탐정칩을 뒤집으면 그 거짓말칩, 엉터리 칩이 많은 사람이 꼴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룰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널티 많은 사람이, 원래는 이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페널티 많은 사람이 이제 정보를 먼저 바꿔서 조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룰도 바꿨고, 알리바이 방향도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서로 돌아가는 방향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람 타일도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그래서 약간 소소하게 바뀌었는데, 이 룰 바뀐 룰이 저는 더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기존 룰보단 해봤을 때. 그래서 심판 없는 분들은 무조건 뭐 심판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구판 계신 분들이 이제 좀 고민되시겠죠. 심판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시는데, 구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구판으로 좀 하시다가 언젠가 그거 즐기다 보면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손상됐을 때 그때 나 이거 있으면 좋던데 하면은 그때는 심판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덤블속 소개를 하자면, 이거는 이제 블러핑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용의자, 3명의 용의자 중에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범인, 그러니까 뒷면에 숫자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사람 타일에. 그래서 X는 무조건 범인이 아닌 거고, 이 3가지 용의자 중에 숫자 높은 사람이 범인인데 과연 누군지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저마다 한 장의 하나의 용의자를 받아서 자기만의 비공개 정보를 확인하고요. 숫자를 베팅하는데 여기서 또 재미난 점은 이 5가 핵심입니다. 5라는 숫자가 이 용의자 중에 들어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숫자 높은 사람이 범인인데, 5가 들어있으면 숫자 낮은 사람이 범인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변수로 작용되는데,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숫자 5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숫자 낮은 사람이 범인이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3가지 용의자 중에 볼 수 있는 용의자는 2명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점이 이 덤블속의 굉장히 포인트고, 심지어 그 2개 보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전 사람, 그러니까 내 플레이어 전 사람이 그걸 결정지을 수가 있어요. 자, 룰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받아서 봐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2개까지 확인을 하는 거죠. 비공개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자, 이제 첫 번째 최초 목격자가 이 토큰을 놔요. 처음 보는 사람도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뺀 나머지 두 개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둬요. 이거는 그냥 표시입니다. 처음에 누가 어떻게 봤는지 시간 서순을 보기 위해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토큰을 놓고 이 두 개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혹은 이게 아니어도 돼요. 여기다 봐도 되는데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토큰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은 이 앞전 사람이 토큰을 올려놨던 거 빼고 두 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어도 이 토큰을 놔도 되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정보야. 뒷사람 보지 마! 라는 느낌으로 놔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토큰 두 개를 봤어요. 이 나머지는 주황색 이걸 놨으니까 나머지 플레이 이 두 개를 보잖아요. 이걸 봤지만 나는 이 사람이 정답 맞는 것 같아. 앞선 사람. 그럼 이렇게 놓는데 토큰이 위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토큰이 점점 위로 쌓여가게 되는데 그래서 범인이 맞으면 이 토큰들 정답은 다 여기다가 버려지게 되는데 실패한 경우는 여기에 놓인 토큰을 다 뒤집어서 그러니까 맨 위에 놓은 사람 최종적으로 놓은 사람이 이것을 엉터리 칩으로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재미는 누가 범인인지 맞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틀리게끔 해서 그 마지막 사람이 이 꼴등칩을, 이 엉터리 칩을 다 얹어서 가져가게끔 하는 뭔가 얹고 하는 블러핑의 그 빌드업이 굉장히 재미난 게임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하면은 그렇게 난 덤블록 좀 별로던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머리를 쓰고 누구 먹이는 거 좋아하는 팀원들끼리 게임을 하면은 이 게임만큼 더 재밌는 게임이 없어요. 속이고 흘러가는. 그래서 이 게임이 룰은 쉬운데 이 게임의 참 재미를 끌어내기는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게임이라서 게임이 우러나는 맛을 느끼려면은 이런 블러핑하는 고인물들이 좀 속해서 그 사람이 맛을 좀 살려주면 진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 끝났을 때 엉터리 칩을 5개 이상 가진 사람이 나오거나 탐정 칩이 다 벌어져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엉터리 칩이 많은 사람이 꼴등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덤블속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진짜 오잉크 중에서는 저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재미를 주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잉크 덤블속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자, 아이벡스의 춤입니다. 이 게임 플레이트에서 나온 또 이거 박스 패키지 나왔죠? 엘보드 패키지로 나왔는데요. 박스가 우선 굉장히 좋아요. 패키지를 펼치면 이게 이제 맵이 됩니다. 자석으로 다 있어서 맵이 되고 박스 안에 이제 뒷면 그 밑에 보드가 이제 점수판이 돼서 이 위에다가 말을 놓아가지고 벌점을 표시하는 이 구성이 굉장히 좋게 돼 있고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잭스님트 우리가 이제 카드 게임 하면 정말 빠지지 않는 파티 게임이잖아요. 잭스님트를 살짝 변형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가님도 그 볼프강 크라머 작가님의 자기의 게임을 살짝 변주를 준 게임인데 게임 대신 카드 대신 이제 숫자 칩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잭스님트처럼 4개의 열을 사용한다는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잭스님트는 무조건 기존적으로 6개 그러니까 5카드까지 놓고 6번째 카드가 먹으면서 벌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암벽을 탄다라는 그런 테마 때문에 아이벡스가 이렇게 암벽을 올라간다고 해요. 그 소금 먹기 위해서. 그 테마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어떤 곳은 3개, 어떤 곳은 뭐 6개 이런 식으로 점점 좀 약간 비대칭으로 토큰을 놓는 곳이 바뀌고 4개를 갖고 시작하다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자리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흐름이 또 재밌고 그리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우선 서로 돌아가면서 숫자 칩을 하나씩 비공개로 놓고 하나 둘 셋 해서 펼쳐요. 그래서 숫자가 낮은 칩이 먼저 이 기존의 숫자 칩에다가 부착을 해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때 조건은 숫자 낮은 칩이 먼저 붙습니다. 여기 있죠? 오름차순으로 붙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숫자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 14, 15, 44면 3이 먼저 붙는데 이 중에 가장 붙을 수 있는 곳에 먼저 붙어요. 그러니까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3이 2에다가 붙게 되고 그 다음 14는 5와 8, 또 2가 붙게 되면 이제 3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3, 5, 8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쪽이 8이잖아요. 그러니까 8에다가 붙고 그런 논리로 15가 붙고 44가 붙고 이런 식으로 붙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카드를 놓는데 여기서 이제 달라진 점. 잭스님트 같은 경우는 붙을 수 없는 카드를 내면은 그 열을 먹었잖아요. 벌점으로. 그런데 이거는 붙을 수 없으면 가장 높은 수의 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1이 44 다음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1, 3, 5, 1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6을 누가 냈어요. 그러면 16은 15에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벌점, 여기 써있는 숫자가 벌점이 돼서 아까 그 이 벌점 토큰에다가 말을 놓고 그 칩이 이 위에 그러니까 새로운 열로 생성되게 돼요. 그렇게 되고 벌점도 이게 토큰이 재밌는 게 벌점을 놓을 때 한 공간에는 말 하나만 놔야 되겠고 벌점을 똑같은 곳에 놓으면 더 벌점을 먹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특수 칸들이 생겨가지고 근데 잭스님트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아이벡스의 춤을 즐기시는 게 재밌는 게 변주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중간 지점에 보면 이 중앙이 독수리 칸은 뭐냐면 끝에 놓지 않더라도 독수리 칸에 놓으면 바로 벌점을 먹는 독수리가 이렇게 공격한다고요. 아이벡스를.
독수리 칸이 있고, 그리고 이 중간에는 더블 칸이 있는데, 이 칸이 공개되면은 그 칸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칩을 2개씩 넣어야 돼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임의 가속도가 붙는 그런 공간이 되고, 이쪽 공간에 가면 이 소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벡스가 실은 이 소금을 먹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소금 칸에 타일을 놓는 그런 페이지가 되면은 이때부터 먹는 벌점은 벌점이 아니라 보너스 점수,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쌓다가 갑자기 이 순간에 또 플러스로 돼서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이 소금이 다 가려지게 되면 또 다시 게임의 원상적으로 돌아가서 벌점 먹는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래서 잭슨 힌트의 룰이지만 이런 그 독수리, 더블 플레이, 소금이라는 이것들의 특수 효과, 그리고 점점점 올라가서 어느 열에는 4번째가 벌점을 먹고 어느 열에는 5번째가 벌점을 먹고 이런 식으로 점점 변주를 주는 부분도 재밌어져서 잭슨 힌트를 안 해보신 분들도 아이벡스의 춤으로 즐겨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이 패키지 자체가 자석 패키지라서 휴대성도 굉장히 좋고, 말씀드렸듯이 펼쳐서 바로 점수판과 보드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딸그락거리는 이 목재칩 토큰으로 들어가 있어서 손맛도 굉장히 좋은 버전이라서 가격이 또 이게 지금 26,000원. 그러니까 카드 조금 보태면 카드 할인 전 기준 가격인 거잖아요. 이게 카드 버전보다. 이왕이면 처음 즐기신다면 아예 아이벡스 춤으로 즐겨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드려봅니다. 예, 이상 아이벡스의 춤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두둥. 예, 줄라이입니다. 줄라이는 요것도 저희가 이 한방의 신작 소개에서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게임의 소개 그리고 게임의 플레이까지 여기 영상에 다뤄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한번 참고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좀 처음에서 저희가 중반 후반까지 한번 진행을 하거든요. 2라운드까지 한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게임의 느낌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간략하게 그 게임의 느낌을 설명을 드리면, 자기의 그 동물공원, 야생공원을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카드로 만드는 게임인데, 여기 카드가 우선 되게 귀엽고요. 그리고 카드로만 이루어진 게임인데, 카드의 종류가 크게는 3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 카드가 있고, 주황색 동물 카드가 있고, 향상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카드에 자신 동물들을 배치를 시키는 건데, 결국 약간 셋 컬렉션 느낌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먹을 때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게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랑 우리 점수가 또 곱하기가 돼요. 그래서 곱하기 하나냐 아니면 곱하기 둘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동물들을 그런 곱하기 높은 구역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게임에서 또 재미난 포인트는 드래프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카드를 갖고 카드를 고르고 서로 옆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다 좋은 카드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걸 먼저 고르고 상대한테 넘기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만큼 이게 드래프트를 한번 돌다 보면은 지금 어떤 카드들이 돌고 있구나라는 흐름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먹으면 안 돼 라든지 이거는 내가 먼저 채가야 돼, 이런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그렇게 모든 드래프트를 끝나고 난 뒤에 카드를 배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역 카드에다가 여유 공간 숫자에 맞게끔 동물들을 배치하는데, 이때 제약 조건이 이 시작 구역은 이렇게 3가지 색이 다 있거든요. 서식지가 들판, 밀린 물. 그런데 어떤 구역 같은 경우는 딱 1가지밖에 없기도 해서, 이렇게 이런 구역 같은 경우는 들판, 이런 구역 같은 경우는 물, 이렇게 1가지밖에 없는데, 이 회색은 이제 향상 카드라고 해서 그 1가지만 제공하는 구역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구역에.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동물을 또 놓을 때는 이 구역 필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6이면은 6에 맞게끔 이 공간을 배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줄라이의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사나움과 온순함이라는 마크예요. 그래서 온순한 동물들은 구역에 맞게끔 그냥 몇 마리든지 배치를 할 수 있지만, 사나움이 하나라도 있는 동물은 자기 종족 외에는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나움과 온순함은 물론 배치가 안 되고 사나움끼리도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동물끼리만 배치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만큼 가치 점수가 좀 높죠. 그리고 동물들마다 또 이 추가 효과들이 써 있어서 좀 이게 깨알 느낌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걸 읽느라고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는 있어요. 드래프트 할 때 보다 보니까. 그런데 한두 번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기능들이 익숙해져서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전략적인 면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어떤 태클을 타야 된다든지 그런 맛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의 무엇보다 드래프트를 할 때 이게 똥을 뭔가 퍼붓는 것처럼, 폭탄 돌리기처럼 내가 구역에 맞게끔 동물을 배치 못한 동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배치하고 나서 점수를 라운드마다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드래프트하고 카드를 배치하고 점수 계산을 하는데, 점수 계산을 하고 난 뒤에 구역을 배치 못한 동물은 마이너스를 먹어요. 그 점수만큼. 그러니까 내가 점수 높은 동물을 가져왔다고 치더라도 구역을 또 배치를 못한다거나 그러면 마이너스를 먹고, 이걸 가지고 또 2라운드를 이어가고 3라운드를 이어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점수가 점점 더블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카운팅이 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내가 어떤 구역을 갖고 있고 어떤 동물을 갖고 있는지 막 이게 헷갈리게 되면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는 이걸 배치, 왜냐면 이게 라운드 끝나면 다시 재배치가 가능하거든요. 재배치를 하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붙이면 더 점수를 먹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막 하면서 드래프트 하다가 보면은 이게 또 나중에 마이너스를 더 크게 먹기도 하고 그런 요소가 있어서 굉장히 쉬운 패밀리 난이도인데 룰도 간단한데 그거에 반해서 리플레이성이 제법 또 있는 그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카드 게임들, 또 일러스트가 또 귀염귀염 해가지고 보면 너무 쉬운 게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뭐랄까 지금 이 중반부 정도 소개했을 정도로 제법 그 룰마다 그 동물이라든지 구역마다 특수 효과들이 있어서 그 기능들을 잘 알아야 콤보를 내고 셋 컬렉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말한 것처럼 휴가 갈 때 게임 패키지가 또 굉장히 간단해요. 카드가 크게 아니고 막 좀 작은 사이즈여서 휴대해서 어디 놀러 가서 그런 뭐 여행지에 가서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매력도 있고 솔로 모드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3장의 여분 카드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구역, 동물, 뭐 향상 카드 이걸 자기 맘대로 만들 수 있는 카드도 있어서 약간 깨알 디테일로 있어서 영상에도 소개했지만 뭐 자기 집에 기르는 동물, 애완동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려 넣어서 나만의 특수 효과를 넣고 하면서 자기만의 줄라이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줄라이였고요. 이것도 1월 3일까지 현재 4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얼리버드 특가로 한 경우는 이 라벨까지 모두 포함되는 가격이라서 굉장히 저렴한 특가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웨일 스트리트입니다. 이 게임 지금 현재 약 한 28일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텀블벅에서 이제 펀딩을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뉴스 그 커뮤니티에서도 올라왔듯이 이게 지금 국내보다는 해외 그 SN 독일의 행사에서 판매가 먼저 출시되어서 풍저를 일으켰던 그런 좀 화제작입니다. 그래픽도 보시면 일러스트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를 예쁘게 디자인하는 올린 스튜디오에서 나왔고 디자이너 분들도 굉장히 보드게임의 잔뼈가 좀 굵으신 이주화 작가님과 김기웅 작가님의 그 둘이 협업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주식 테마의 게임인데 요즘 주식 테마 게임이 또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런 게임들과는 또 결을 살짝 달리하는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이냐면 우선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게임이에요. 주식 게임이 그렇듯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임이고 3에서 6인까지 즐길 수 있고 45분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어느 정도 전략성이 살짝 필요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홀덤의 메커니즘을 가져왔어요. 이게 재미나는 요소예요.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신선했던 건데 주식을 하다 보면 결국은 주식 게임이 쌀 때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팔고 이런 요소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부분들이 때로는 뭐 운적인 요인이라든지 때로는 비공개 정보를 통해서 가는데 이거는 그 주식에 오르고 내리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회사의 그 카드패 족보로 결정을 해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이렇게 기밀 기술이라고 해서 저마다 색깔과 숫자를 갖고 있는 카드 패들이 있고 공유패, 그러니까 홀덤에서 보면은 이제 중앙 딜러가 있는 공유패가 있잖아요. 그 공유패가 이 공유 보드에 올라간 이 기술 카드들을 가지고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만으로 만들 수는 없고 물론 기본적으로 내 그 각 기업의 패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숫자가 많을수록 강력하고 그 카드 숫자가 같다면 같은 숫자 그리고 혹은 같은 색상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트레이트 숫자 순으로 강함이 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식들이 결정되고 나면은 이렇게 3라운드를 거치는데 기업 실적 발표를 가장 높게 발표한 사람이 주가가 오르고 배당금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보상이 지급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게 이 뒤에 이 보드가 고정이 아니고 이 기업 보드가 8개가 들어있어요. 8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5개만 사용하고 그럼 3개가 남잖아요. 그 3개의 뒷면이 라운드표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넣고 사용하느냐 어떤 기업이 빠지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그 흐름이 좀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특히 기업마다 비대칭 능력들이 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증가폭도 어떤 건 높은 것도 있고요. 어떤 건 마이너스가 없는 라운드도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흐름으로 가겠구나를 좀 예측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게임에서 또 무엇보다 재미난 점이 아까 그럼 그 기업 실적 단계 때 이 패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패를 결정하는 사람이 우리 모든 플레이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우리 턴에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데 이 기업마다 주식이 총 5장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주식을 사다 보면 가장 많은 주식 그러니까 대주주라고 하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최대 주주 토큰이라는 걸 받아서 그 주주만 해당 기업의 기술 카드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기업 운영 단계 때
기술 카드들을 추가로 구매한다든지 족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존의 그 주식 게임에선 보기 힘들었던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주식 게임들은 서로 주식을 공유하고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뭐 주식을 사고 팔고 빠지고 이런 느낌인데, 이 게임에서 매력은 주식을 누가 그러니까 한 장이라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대주주가 돼서 그 대주주가 이렇게 그 기술 보드에 앞면으로 놓은 게 있고 뒷면으로 놓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뒷면으로 놓여진 카드들을 언제든지 확인을 해서 다음 그 기업 실적 그 발표 단계 때 족보를 이렇게 하면은 얘 굉장히 강하겠네, 막 이런 것들을 카운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들을 사는 거는 물론 이 기업 보드 옆에 이 배당금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의 주식을 살 때 이곳에 돈을 묻어요. 은행에다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돈들을 사용해서 기술 카드를 사거나 혹은 교환하거나 한다는 점,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술 카드를 물론 많이 살수록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라운드에 3장까지밖에 구매가 안 되는데 그 비용이 처음에는 5원, 그 다음에 10원, 그 다음에 15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배로 널뛰기 때문에 이 주식이 매력이 없고 기업의 돈이 적으면 또 그만큼 기술 카드를 많이 사지 못하는 그런 또 단점이 있고, 인기는 돈을 많이 산 그런 기업일수록 돈이 많이 쌓이니까 그만큼 또 기술 카드들의 운용이 또 많기 때문에 좀 강한 기업은 또 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점이 또 있긴 해요. 그런데 그만큼 그러면 대주주 싸움이 또 치열하다는 거, 그런 점이 또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이고, 그리고 그렇게 주식이 오른 뒤에 그 기업 보유금, 그러니까 아까 그 기술 카드를 살 때 사용했던 기업 보유금에 따라서 배당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장당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도 최대 주주 플레이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게임에서의 매력은, 핵심은 내가 어떤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될 것인지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한 3, 4, 저는 3, 4인풀 정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몇 명이 하든지 5개의 기업을 갖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마다 하나씩 메인으로 내가 끌고 가는 건 있어요. 메인으로 최대 주주를 토큰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3명인 경우는 누가 2개, 그러니까 1명을 빼고 누가 2개를 가져가고, 또 4명인 경우는 어떤 사람만 2개를 갖고 가는, 그래서 그 특정 기업이 굉장히 좀 킹메이커 기업이 되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주식 게임 괜찮으신 분들, 또 국내 게임인데 뭐 언어 요소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니까요. 꼭 한번 기회 되시면은 뭐 즐길 기회가 있다면 꼭 즐겨보시고, 이번 펀딩의 매트까지 또 나왔고, 저희 우주TV에도 지금 먼저 보기 영상으로 구성물들 및 어떤 게임의 이 매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그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1월 19일까지 이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웨일 스트리트였습니다. 주식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홀덤, 그거 진짜 족보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진짜 추천드려봅니다.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우둥. 네, 다음 게임은 도도 슬라이딩 다이노스입니다. 예, 아쉽게 이 게임은 지금 할인 기간은 끝났어요. 특가 기간은 끝났고, 하지만 이제 1월 새해가 돼서 특가로 또 출시가 될지 모르니까 이 게임 한번 그래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 슬라이딩 다이노스는 우선 저희 한방의 신작 소개, 역시 이걸 보시고 또 먼저 보신 분들은 또 아마 들어가셨겠죠. 그런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프로모팩도 숨겨져 있어요. 이거 저도 촬영 끝나고 나서 찾았어요. 저도 이거. 그래서 프로모팩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 레이싱 게임입니다. 이 레이싱 말 그대로 마리오 카트의 느낌이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오 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드게임화 되면 재밌겠는데 싶었던 분들은 이거 꼭 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막 달리고 그런 게 아니라 카드가 있습니다. 자기의 말들을 골라서 각자 말들로 카드를 내서 달리는데, 카드가 이동 카드를 내서 달리는데, 이동 카드 3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일반, 공격, 대응이 있는데, 일반 카드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그냥 누가 일반을 내건지 비공개로 내거든요. 내고 하나 둘 셋 공개를 해서 그 숫자만큼 모두 이동을 하는데, 일반 카드는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고, 공격 카드 같은 경우는 꽤나 강력해요. 하지만 이때 재미난 게, 공격 카드는 나만 냈어야 돼요. 여러 명 중에서 나만 내야만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물론 이 칸은 갈 수 있어요. 칸은 갈 수 있는데 이 공격 카드에 적혀있는 구문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눈치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마다 공격 카드를 다 내면 막 왜 냈어 하면서 꽝이 되는 거고, 공격 카드를 진짜 운 좋게 그 사람만 낸 사람은 이 이동 가고 공격 효과까지 사용하고, 이 대응은 뭐냐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일반하고 공격 외에. 그러면은 대응이 많으면은 굉장히 좋겠네요 싶겠지만, 이 카드 핸드 관리가 중요한 게 이 게임에 약간 체력과도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6장의 카드를 나눠 갖고 시작하는데, 내 카드를 리필 받고 라운드 끝나고 리필 받고 이런 식인데, 1등은 리필을 못 받아요. 선두에 있는 사람은. 대신 2칸을 더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카드를 내야 될 때 카드를 낼 카드가 없으면 뒤로 빠꾸 3칸을 하고, 여기 있죠. 손에 카드 남은 카드가 0장이면 3칸 후퇴하고 5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드를 내면서 선두면은 다행인데 이 게임의 가장 백미가 카드 효과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뭐랄까 미풀 발사체들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뭐 운석, 알, 바나나, 통나무, 깃털 이 5가지 종류의 운석을 통해서 상대편 그 레이싱 말을 맞추면 그 수치만큼 체력을 달게 되는데 그 체력이 손에 있는 카드를 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면서 그럼 다음에 내가 내 카드가 없네? 그러면 이제 또 뒤로 빠꾸를 하면서 5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등이 아닌데도 계속 후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사차를 던지는 게 뭐 높이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민다든지 알까기로 던져야 된다든지 내 말을 던진다든지 내 말을 위해서 통나무를 굴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그 발사체마다 내 거가 닿으면 나도 효과를 먹는다든지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파티성이 강한 레이싱 게임이고 그러면 이 발사체 카드 많은 사람이 되게 좋겠네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더 꼰 게 발사체를 던졌어요. 그런데 누가 맞았어. 그런데 그 수치만큼 못 놔. 그러니까 내가 한 장 남았는데 뭐 3장 버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던진 사람이 페널티를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다가 무조건 던진 사람이 유리한다든지 무조건 앞선 사람이 유리한다든지 그런 게임이 아니라 그냥 막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혼돈의 파티가 됩니다. 그래서 막 1등 특히 막 1등 가던 사람하고 꼴등이 갑자기 말을 바꾼다든지 막 그런 효과들도 있어가지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굉장히 긴장감 있는 레이싱 게임입니다. 왜냐면 레이싱 게임이 그렇잖아요. 선두에 있으면은 막 이거 뭐 몇 칸 가도 안 되네. 제가 1등 확정이네. 이렇게 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게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맵이 4종류가 있어요. 이게 2장이 있는데 양면으로 다르고 그 맵마다 특수한 그 효과들이 있고 또 그 스테이지마다 숏 코스 그러니까 안쪽으로 짧게 도는 코스가 있고 좀 더 길게 가고 싶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길게 도는 코스 이렇게 2종류씩 준비가 됐기 때문에 총 8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개의 다양한 맵에서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어처도 이제 원래는 미풀말인데 이게 좀 디럭스 버전처럼 나와서 피규어로 공봉이 돼 있고 그리고 피규어도 이게 잘 보면 그냥 형태가 어떤 건 위로 길고 어떤 건 옆으로 길고 이런 게 있어서 발사체의 좀 효과들을 적용받는데 그런 뭔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고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도디노컵 모드라는 게 또 있어서 맵마다 하고 뭐 우승 상품을 받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은 추가 보상 카드 같은 걸 받아서 좀 더 꼴등 그 약한 그 순위권에 들지 못한 사람은 파워 카드라고 해서 다음 레이싱 때는 좀 더 강력하게 효과를 쓸 수 있는 카드들도 줘서 계속 뭔가 레거시처럼 스토리보드처럼 이어나갈 수 있는 모드도 있어서요. 좀 레이싱 모드 한 번만 즐기기엔 좀 아까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팀전 모드도 있고 그 다음에 컵 모드도 있고 하니까 꼭 끝까지 한번 즐겨보시고 다양한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한 레이싱에 다 사용되지도 않거든요. 카드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 번 한번 즐겨보시면서 파티성 있게 즐길 수 있는 리플레이성 좋은 레이싱 게임입니다. 도도스 라이딩 다이노스 게임인데요. 아쉽게 이제 할인 기간이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거나 아니면 나는 진짜 참을 수 없어. 난 지금 꼭 해야 돼 하신 분들은 팝콘 에듀 사이트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도스 라이딩 다이노스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두둥. 다음 게임은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이 불프가 정말 아쉽게도 지금 영상을 찍는 오늘 기준에서 사이트에 내려갔어요. 이게 품절이 된 건지 페이지에서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아스모디 엔스토어 자체에서도 구매도 할 수 없게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쉽게 이제 여기 보드게임 기계 와서 봤는데 이 심판이거든요. 심판 기준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 디자인이 아니죠. 한국은 요 버전 하미 디자인님께서 리디자인 한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출시가 됐다는 점. 그래서 요 맵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쿠폰과 심판의 이제 차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가장 큰 게 게임 룰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2인풀도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AI가 추가가 돼가지고 2인이어도 한 명이 추가돼서 3인처럼 즐길 수 있게 넣었다는 점과 그 뭔가 도중에 그 과거 버전이 도중에 뭐 돈을 빌린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좀 잔룰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 다 제거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시성 좋게 맵도 좀 바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은과 금 이런 요소였는데 그냥 다 금으로 바꿔서 테마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어요. 요것도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웨일 스트리트랑은 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더 파티성도 강한 그런 느낌의 주식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게임이 굉장히 파티지만 그렇다고 그냥 계속 운적인 요인만 있는 또 그런 게임은 아니고요. 저는 우선 테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이 어느 날 이 주가가 굉장히 폭락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에서 주식이 이렇게 5개의 주식을 운용하는데 5개 외에 검은색 주식 토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식이 이 5개의 기업 주식이 이렇게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써 있는 게 가격이에요.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점점 이 검은색 주식 토큰들이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품
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들어가면서 검은색 토큰이 나오면은 금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나중에 조정 단계가 오면은 주머니에서 그 단계에 맞게끔 토큰들을 뽑아서 주식 토큰이 나오면 올라가는데 검은색 토큰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검은색 토큰이 주머니에 많이 담길수록 우리들은 주식이 떨어질 걸 생각해서 불안해하겠죠. 그런 심리에 그럼 우리들은 뭐냐? 주식이 불안하면은 안전자산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의 안전자산은 금입니다. 금. 그래서 금을 사는데 게임의 종료 조건이 금이 20에서 시작해서 100에 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금값은 무조건 100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빨리 살수록 5배의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주식은 언제든지 내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가능해요. 그런데 금은 한 번 사면 팔 수가 없어요.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이걸 현금화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게임 끝나고 물론 다 이제 현금으로 가치를 환산해서 점수화는 되지만 게임 도중에 내가 나 돈이 필요한데 금 팔아서 주식 사야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식을 비싸게 샀다가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그 돈으로 조금씩 금값 쌀 때 사야 되는 이런 타이밍을 절묘하게 봐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게 이제 주가 변동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 오냐면 여기 있죠. 이제 주식을 사면은 여기 있는 주식을 내가 가져오는 거고 그러면 가져오면 그 산 주식이 이쪽에 배치가 돼요. 토큰이. 주식을 여기서 사면은 이 가져온 주식 토큰을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금을 사도 내가 원하는 주식 하나를 이쪽에 배치하게 돼요. 그래서 5개가 어떤 색으로든지 쌓이면 거기서 토큰을 뽑아서 거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가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곧 주가 변동이 일어나겠네? 그러면 주가 변동이 일어나면은 거기서 검은색 나오면 금값 올라가니까 금 사놔야지. 이런 게 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식을 팔게 되면은 내가 판 주식이 여기서 또 꺼내가가지고 그 주식이 하락한다든지. 그래서 여기서 뭐 3개가 색깔이 차면은 주식이 상승. 그리고 여기서 빈칸이, 여기 주가가 다 떨어지면 또 주식이 상승. 이런 짜잘한 요소들과 더불어서 주가 변동 때 토큰이 나오면 이게 옆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에 맞게끔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3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위로 2칸이 상승하는 겁니다. 옆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상승 예측들을 통해서 쌀 때 사놔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떤 주식을 사는지 그리고 여러 명이서 즐겼을 때 저 친구가 이 주식을 밀면 나도 이걸 밀어야지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세력이죠. 그런 느낌처럼 사가지고 여기를 떨어뜨리면은 빈칸이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 가장 구석에 몰려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또 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트랙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내가 밀고 있는 주식을 가장 오른쪽 벽으로 밀어놓고 올리는 게 가장 좋고 내가 밀지 않는 주식이 여기 있다. 그럼 그 주식을 하나라도 팔아서 왼쪽으로 빼내는 좀 수싸움? 이런 게 또 재미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계가 이제 처음에는 1개 주식 사고 1개 팔고 뭐 금도 하나 사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이 마커 조정 변동 마커가 바뀌면서 점점 주식을 뭐 2개 살 수도 있고 4개 살 수도 있고 6개 살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장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언제 적재적소에 금을 사서 또 게임 클로징을 잘 하느냐.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은 정말 지금 워낙 고전 게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뷰들도 많이 올라온 게임이니까요. 게시판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희 우주TV에서도 저희가 이제 한방의 신작 속에서 백희님하고 또 이 게임을 다뤄봤으니까 한번 보시면 어떤 정도 흐름을 갖고 있는지 또 세팅, 구성물들을 자세히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쉽게 이제 뭐 사이트에서 내려갔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또 이게 인기가 좋으면 이 판을 다시 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려봅니다. 그래서 주식게임에 진짜 명작 하면은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식게임 좋아하는데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는 항상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두둥. 마지막 게임입니다. 마지막은 아른하게 잊혀진 유적 확장 사라진 탐험대입니다. 이 게임은 현재 30% 할인가로 31,500원에 지금 보드피아 엔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저는 아직 확장을 못 즐겨봤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어떤 적인 부분보다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요 페이지가 또 굉장히 구성이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르낙은 워낙 또 이제 유명한 덱빌딩과 일꾼 놓기를 결합한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확장이 나오면서 비대칭 역할로 4개의 탐험대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더 올라갔는데 이번 확장에서는 2개의 새로운 탐험대장이 추가가 됐고 그것뿐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게 캠페인 확장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 게임으로도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이거든요. 아르낙이. 그래서 그만큼 좀 뭔가 스토리를 따라가는 솔로 모드가 재밌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이번 캠페인에서는 솔로뿐만 아니라 2인 협동 모드로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 챕터를 즐기면서 어떤 것들이 해금되는 그런 효과들도 생기고 제약 없이 또 그걸 리플레이성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담겨져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 이제 옆에 올라가는 트랙 있잖아요. 보드판 보면 아르낙 오른쪽에 레이싱 트랙 같은 그 조사 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도 2개가 새롭게 생겨난다고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확장이 나오면서 다양한 아이템 카드와 유물 카드가 생기면서 그 아르낙이 갖고 있는 덱빌딩의 변주도 또 강력해지고, 단계 연장이라든지 수호자 타일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되면서 아르낙이 갖고 있는 그 기본의 재미가 더 올라가는 건 물론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탐험대장의 비대칭 매력이 이제 아르낙 뭐 이거 캠페인을 안 하고 내가 2인이건 3인이건 그렇게 즐길 때 확실히 비대칭을 넣고 하는 재미가 좀 쏠쏠하거든요. 그런데 이 2개의 캐릭터가 추가가 되면서 6개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니까, 한번 아르낙을 내가 즐겼는데 나는 탐험대장 확장을 넣고 즐겼던 게 정말 재밌었다라고 하시면 이번 확장도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나는 솔로 모드, 그러니까 난 혼자 즐기는 걸 좀 주로 한다 싶으신 분들은 또 이번에 있는 이 캠페인까지 들어간 이번 확장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아르낙 나 그동안 몰랐다, 난 지금 아르낙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아르낙이 완전히 풀세트가 이렇게 또 있어요. 본판까지 해가지고 요 패키지로 한번 또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풀셋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기존의 아르낙이라는 게임을 듣기만 했다, 난 명성을 알기만 했어,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는 게임이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계속 이야기가 회자되는 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게임이니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어떠셨습니까? 이상 알아본 11개의 또 12월 신작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할인 기간들이 좀 끝난 게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보드게임 또 좋아하면 또 이 게임이 언제 또 할인되고 또 내년에 또 설날 또 특집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기회를 삼아서 이번에 이 영상 통해서 어떤 게임이 재밌겠다, 내가 이거 해야지, 나랑 맞겠다, 이런 것 좀 체크해 두시고 그 기회, 할인 특가가 딱 터졌을 때 바로 또 재빠르게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시고요. 매월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저희 보드게이머즈 웹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어디서 받는 거예요 보드게이머즈 하면 저희가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